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한 달 넘게 잠잠합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요. 포천시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멧돼지 포획을 빠르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교비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교비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업을 벌인 일당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연천군이 내년부터 3년 동안을 연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포천시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멧돼지 포획 계획을 강화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등 모두 14차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지난달 9일 14번째 확진 후 한 달째 추가 발병 소식은 없습니다. 경기 북부 최대 양돈 농가가 있는 포천은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양돈 농가의 방역 울타리를 정비하고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포획틀 201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며 야생 멧돼지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수렵협회 회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가동해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야생 멧돼지 포획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5일 기준 7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포획틀로 21마리, 총기로 55마리입니다. 그 밖에 폐사체 등을 포함해 모두 97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됐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일간의 우리는 방어 작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전술 전략을 다시 구사하면서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는 전 지역 총기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피해 방지단을 기존 3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멧돼지 잦은 출몰 지역에 있는 기동 포획단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포획틀도 현재 201개에서 100개를 추가해 모두 30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유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가축 전염병에 장기간 대비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필요 재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법원이 교비 23억 원을 횡령한 횡령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학교에 끼친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교비 23억 원을 횡령해 펜션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신한대 총장의 어머니이자 이 대학 설립자의 부인입니다.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사채업을 벌인 일당 등 모두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2달여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당은 가정주부에게 947%의 이자를 챙기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 9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검거된 30명 중 9명은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 2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포천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참여 활성화, 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데요.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시작 신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구 산림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구심점 역할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추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 5개 광고학회가 2019년 5개 광고 대상 민간부문 우수작으로 CJ헬로가 만든 영산대학교의 YYGU를 선정했습니다. CJ헬로의 영산대 5개 광고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사진 이미지와 YYGU라는 광고 카피가 조화를 보였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순차 노출에 지루하다는 5개 광고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대학교 5개 광고가 일반 대학교 광고와 달리 개별 학과로 전이되는 그 개별 학과의 학과 내용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접근해서 매우 관심을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수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이고 대학교 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5개 광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도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드렸습니다. CJ헬로가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 대학의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OH 광고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5개 광고학회는 민간 부문 대상작에 신세계 프라퍼티 광고를 선정했고 공공부문 대상작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소통 캠페인 광고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내년부터 3년간을 연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이 기간 연천의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SNS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철 연천공수는 연천군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고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청년몰에서 문화앤 마켓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의정부시와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청년몰 청년역전에서 음악 공연 등 문화 행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앤 마켓데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릴 행사에는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음식 체험,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가 스민 탈을 만들어보는 가면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청년몰 판매 제품을 할인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펼치는 이벤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6일부터 13일까지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김장 나눔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35개의 자원봉사 단체와 기업, 기관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지 않고 김치 공장에서 김장김치를 구입해 소외계층 2,200여 가구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곡에 평상을 펴는 등 불법으로 자리를 넓혀 장사하는 음식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껏 계곡을 이용하기 어려웠죠.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인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잘 어우러진 경기도 가평의 108유원지.
계곡을 따라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군청에서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평상과 교량을 철거합니다. 계고와 고발에도 수십 년째 하천 부지에 불법 시설물을 늘리며 배짱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유원지로서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영장을 발부한 후 오늘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하천에 설치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업소는 모두 726곳. 지난 6월부터 235곳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천 계곡은 도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도민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천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도 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휴가철 전까지 하천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11월을 맞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경기 청년길 갤러리에서 웹툰 기획 전시전이 개최되는데요. 전시전에서는 웹툰 작품과 작가의 소장품이 전시되며 웹툰 작가와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또 17일에는 클래식 재즈 공연과 독서 코칭의 저자 김민아의 초등 독서법 강연이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곡 선사박물관은 경기 구석기 시리즈의 첫 전시로 전곡리 윗마을 사람들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21년 박물관 10주년을 기념해 한탄강 유역 구석기 문화를 살피는 경기 구석기 시리즈 첫 번째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는 한탄강 중상류 지역의 후기 구석기 문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관람객이 쉽게 다가가는 뗀석기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국립춘천박물관과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의 협조로 선보이는 100여 점의 뗀석기는 석기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의료 봉사에는 국군 포천병원과 나눔의료봉사회, 포천시 약사회 등이 참여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명선 센터장은 무료 진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J 헬로 가야 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 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 엄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을 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에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한 주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보다 기온은 높겠지만 올겨울 들어서는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는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난방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